영계소문과 비도술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볼까요? 고구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영계소문. 비도술 그 기원은 아득한 배달왕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조선, 북부여를 거쳐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칼을 던지고 베고 자르는 현란한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생사를 결단하는 중요한 전통 무예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학자 김병기 박사는 영계소문을 비도술의 마지막 전수자로 지목하며 그의 뛰어난 무예 실력을 강조했습니다. 5자루의 칼을 항상 차고 다녔다는 기록은 그의 비범한 능력을 짐작게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 경극에서도 영계소문이 비도술에 능통한 인물로 생생하게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당태종을 비도로 추격했다는 흥미로운 설화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그의 무예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영계소문을 조선 역사 4000년 이래 최고의 영웅으로 주저없이 칭송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뛰어난 지략은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빛을 발했습니다. 영계소문은 그저 칼만 잘 쓰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불세출의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구려가 멸망한 후 비도술의 명맥은 맥없이 끊어지고 맙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비도술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버렸죠. 그렇다면 영계소문은 실제로 비도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을까요? 일각에서는 비도술이 마치 무협지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이기여검과 유사하다며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영계소문이 실제로 비도술을 능숙하게 사용했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현재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전설적인 용맹함과 영웅적인 면모는 비도술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더욱 풍부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한국 고류검도연맹의 정태룡 이사장은 무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도술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1,500여 명이 넘는 유단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비도술을 단순한 무예가 아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전 세계인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당당히 등재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 이사장은 비도술이 단순한 무예를 훨씬 넘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비도술이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터무니없는 오해가 있었지만 정태룡 이사장의 끈기 있는 연구를 통해 고구려 기원설이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계서문이 시루매복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무예를 맹렬히 닦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는 그의 영웅적인 면모를 한층 더 신비롭고 매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증조부인 연자유, 조부인 연태조, 그리고 아버지인 영계금 모두 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망리지를 역임한 빛나는 명문가 출신이라는 점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인 계소문은 흰쇠라는 순수한 우리말을 음차한 것이라는 흥미로운 견해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또한 당나라 고종의 이름인 이연을 피하기 위해 연자를 부득이하게 천으로 바꾸어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계소문에 관련된 모든 역사적 기록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드라마틱한 출생에 대한 기록은 안타깝게도 정사로 인정받기 다소 어려운 환단고기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영계소문은 여전히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카리스마 넘치고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불굴의 용맹함, 뛰어난 지략, 그리고 신비로운 비도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합니다.